형제는 같은 집에서 태어나 같은 추억을 공유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강물이 넓은 바다로 흘러가듯 형제도 시간 속에서 저마다의 삶을 찾아 떠납니다. 이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건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을 한 곳에 묶으려는 것과 같아요. 조선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은 같은 뿌리에서 자랐지만 각기 다른 운명을 맞았죠.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바다 생물을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남겼고 정약종은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으며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문민심서를 완성했어요. 같은 부모 아래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별자리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어릴 적 한 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형제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흑산도, 서울, 강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형제가 점점 남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굳이 파헤치려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더 지혜로운 길이에요. 나무가 가지를 뻗어 자라듯 형제도 성장하며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린 시절엔 한 이불을 덮고 잠들던 이들이 어느새 다른 하늘 아래서 각자의 꿈을 꾸죠. 봄에 함께 핀 꽃들이 가을엔 각기 다른 곳에 씨를 뿌리듯 형제도 그렇게 흩어져 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날엔 친구와 형제가 삶의 전부였지만 나이 들수록 각자의 길이 생긴다. 어릴 땐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함께 웃고 배우고 꿈꿨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일을 시작하며 자연스레 멀어지게 돼요.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죠. 나무의 가지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듯 형제도 저마다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면 안 되죠. 각자에게는 고유한 길과 운명이 있어요. 정약종처럼 신앙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사람도 있고 정약전처럼 학문에 파묻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약용처럼 나라와 백성을 위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그들이 추구한 가치는 달랐고 선택한 길도 달랐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형제가 멀어지는 걸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길 빌어주세요. 가끔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억지로 자주 만나려 하거나 가까운 척하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멀리서 그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때론 더 깊은 애정이에요. 매일 붙어 있어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서로를 걱정하는 게 더 따뜻한 관계일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덜 필요해지듯 형제와의 관계도 그렇게 변해요. 젊을 땐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나이 들면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죠. 배우자와 자녀만으로도 충분한 삶이 되곤 해요. 형제와 함께 있을 때 듣게 되는 자녀 자랑이나 돈 이야기, 뒷말들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전엔 즐거웠던 대화가 이제는 피곤하게 들릴 수 있죠. 서로의 자녀를 비교하거나 누가 더 잘 나가는지 따지는 이야기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해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일은 한 사람이 혼자 다 해낼 수 없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의 노력만으론 유지할 수 없어요. 둘 다 원하고 둘 다 애써야 해요.
한쪽만 매달리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줄다리기에서 한쪽만 당기면 게임이 되지 않듯 관계도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해요. 한쪽만 관심을 쏟거나 한쪽만 무관심하면 관계는 망가지죠. 가치관이 달라지면 더 멀어져요. 어릴 땐 비슷했던 생각들이 나이 들며 완전히 달라지죠. 한 사람은 전통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요. 한 사람은 신앙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죠. 정약용과 정약종도 그랬어요.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에 모든 걸 바쳤고 정약용은 나라의 개혁을 고민했죠. 둘 다 소중한 길이었지만 서로 다른 길이었어요. 이런 차이를 받아들이는 게 어른스러운 태도예요. 형제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에게는 고유한 믿음과 철학이 있어요. 다른 걸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그냥 다르다고 인정하세요. 정약용은 형 정약종의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존중했어요. 다른 길을 간다고 비난하지 않았죠. 조용히 그 선택을 지켜봤어요. 경제적인 차이도 형제를 멀어지게 해요. 한쪽은 잘 살고 다른 쪽은 어려울 때 미묘한 감정이 생기죠. 잘 사는 쪽은 우월감을, 어려운 쪽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정약용도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지에서 지낼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형제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어릴 땐 돈 차이가 없었지만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격차가 관계의 그림자를 드리우죠. 부자가 된 형제와 그렇지 않은 형제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관계는 더 복잡해져요. 부모님 유산, 경조사 비용, 빌려준 돈 같은 것들이 마음에 걸리죠. 어릴 땐 동전 하나도 나누던 형제들이 어른이 되곤 몇만 원도 따지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부끄러워할 것도 부정할 것도 없어요. 각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돈은 생존의 문제예요. 가족의 생계가 우선이 되다 보니 형제는 자연스레 뒷전이 되죠. 부모님이 계실 땐 형제들이 모일 이유가 있었어요. 명절이나 생신에 한자리에 모였죠.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시면 모일 이유가 줄어들어요. 서로의 집을 오가기가 어색해지고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 되죠. 부모님이라는 중심이 사라지면 형제를 묶던 끈이 느슨해져요. 각자의 생활 방식, 관심사, 우선순위가 달라진 게 더 분명해지죠. 결혼하면 더 그래요. 배우자의 가족, 자녀 교육에 신경 쓰다 보면 형제를 챙길 여유가 없어요. 명절에 어느 집을 먼저 방문할지, 어느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는 것부터 복잡해요. 결국 새로 만든 가정이 원래 가족보다 우선이 되죠. 지리적인 거리도 큰 문제예요. 어릴 땐 한 집에 살았지만 어른이 되곤 서울, 부산, 해외처럼 멀리 떨어져 살아요. 만나려면 시간과 돈이 들죠. 그럴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교통비, 시간, 체력을 따지다 보면 만남이 부담스러워져요. 특히 돈이 넉넉지 않을 땐 더 그래요. 몇 시간 여행해서 몇 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게 반복되면 만남의 의미가 흐려지죠. 성격 차이도 점점 커져요. 어릴 땐 참았던 것들이 나이 들며 참기 힘들어져요. 한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시끌벅적한 걸 좋아해요. 한 사람은 계획적이고 다른 사람은 즉흥적이죠.
이런 차이가 만남을 어색하게 만들어요. 어릴 땐 형제니까 그냥 넘어갔던 게 나이 들면 스트레스가 되죠. 생활 방식, 대화 스타일, 사고 방식이 달라지며 소통이 어려워져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형제에게도 똑같아요. 형제니까 뭘 해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도움을 바라거나 관심을 강요하지 마세요. 각자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형제니까 당연히 챙겨줄 거란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원망으로 바뀌어요. 서로 짐이 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연락 안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지 않는다고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가까이서 보살피는 것만이 아니에요.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고 간섭하지 않는 것도 배려예요. 어떤 이들은 형제가 멀어지는 걸 가족이 깨지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나무의 가지가 갈라지듯 가족도 성장하며 각자의 길을 찾아가죠. 이를 막으려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씨앗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져야 새 숲을 만들듯 형제도 흩어져야 각자의 삶을 꽃피울 수 있어요. 한 곳에 모여 경쟁하고 다투는 것보다 떨어져 평화롭게 지내는 게 더 나아요. 정약용의 집안을 보세요.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학문을, 정약종은 신앙을, 정약용은 개혁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갔어요. 그들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더 아름다운 관계 아니었을까요? 함께 있지 않아도 각자 빛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형제라 해서 억지로 모임을 만들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해도 그런 건 오래가지 않아요. 몇 번 모이다 흐지부지 되죠. 억지로 만든 관계는 억지로 끝나기 마련이에요. 죄책감은 가지지 마세요. 형제와 멀어졌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다고 자책할 것도 없어요.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부모님도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억지로 참으며 함께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남의 집 형제들이 화목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겉으로만 그럴 수도 있고 진짜 화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돼요. 다른 집이 매주 만나거나 자주 연락한다고 우리도 그래야 할 필요는 없어요. 각 가정엔 고유한 방식이 있어요. 정약용은 꿈을 꺾지 말라고 했어요. 형제 관계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마세요. 형제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마세요. 각자의 길이 있고 운명이 있어요. 서로 방해하지 말고 꼭 지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돼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개혁안을 연구할 때 형제들의 지지나 반대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나이 들수록 시간이 귀해져요. 형제와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게 더 나아요. 책 읽기, 운동, 새 취미 배우기가 더 의미 있어요. 어린 시절 추억이나 학창 시절 이야기는 처음엔 재밌지만 반복하면 따분해지죠. 새로운 걸 배우고 새 경험을 하는 게 더 가치 있어요. 건강도 큰 문제예요. 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멀리 사는 형제를 만나러 가는 게 힘들어져요. 젊을 땐 몇 시간 차 타고 가는 게 즐거웠지만
나이 들면 피곤해요. 관절 아프고 소화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만나러 갈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자녀들도 생각해야 해요. 아이들이 삼촌이나 고모를 낯설게 느끼면 억지로 친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이들도 자기 관계를 만들어가죠. 부모가 형제와 거리 두면 아이들도 그걸 자연스레 받아들여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그게 학문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움을 공부의 힘으로 바꿨어요. 형제도 그래요. 그리워하되 매달리지 말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마음은 거리와 상관없이 전해져요. 세상은 변해요. 옛날 형제 관계를 지금의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핵가족 시대엔 대가족 시대의 관계 방식이 안 맞아요. 조선 시대엔 한 집에서 여러 세대가 살았지만 지금은 각자 다른 도시, 다른 직업, 다른 생활을 하죠. 이런 변화에 맞춰 관계도 달라져야 해요. 소셜 미디어 시대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근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사진 보고 댓글로 안부 묻고 좋아요 누르는 것도 소통이에요. 꼭 얼굴을 마주해야 소통이 아니죠. 정약용의 형제들은 각기 다른 운명을 살았지만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겼어요. 정약전의 학문, 정약종의 신앙, 정약용의 개혁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의미 있는 삶이었죠. 함께 있지 않아도 각자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형제와 멀어졌다고 삶이 의미 없진 않아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형제의 인정이나 지지가 없어도 충분히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형제에게 의존하거나 의존하게 만들지 마세요. 독립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성숙한 관계예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을 혼자 견디며 불후의 작품을 남겼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생산적일 수 있어요. 형제와 잡담하며 보내는 시간보다 혼자 책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계획하세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형제와 안 만나? 같은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요.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가예요. 억지로 형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진정성이 없고 피곤할 뿐이에요. 형제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으면 좋지만 내 형편까지 무리하며 도울 필요는 없어요. 나와 내 가족이 우선이에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정약용은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형제 관계도 그래요. 서로 다른 상황에 있으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갈등이 생기죠. 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한쪽은 부자고 한쪽은 가난하면 비교가 되죠. 부자는 미안함을, 가난한 쪽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이 쌓이면 관계가 어색해져요. 형제라고 특별할 건 없어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일 뿐이에요. 운명 공동체도 평생 붙어 있어야 할 사람도 아니죠. 각자의 삶과 우선순위가 있어요. 형제라 해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거나 특별한 책임을 느끼지 마세요. 형제는 인생에서 만난 여러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에요. 추억과 정은 있지만 그게 지금의 관계를 정하지는 않아요.
나이 들수록 형제는 추억 속 존재가 되죠.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은 간직하되 지금의 관계는 현실로 받아들이세요.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히 판단하라고요. 형제 관계도 그래요. 이 관계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따져보세요. 도움이 되면 유지하고 방해되면 거리를 두세요. 모든 인간 관계는 한시적이에요. 부부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죠. 이를 받아들이는 게 어른스러운 태도예요. 형제가 남이 되는 걸 슬퍼하지 마세요.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형제도 각자의 바다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지 말고 아름답게 보내주세요. 떠나는 이를 축복하는 게 더 따뜻한 마음이에요. 정약용은 실없는 칭찬은 말의 무게를 잃는다고 했어요. 형제에게도 억지로 친밀함을 연출하지 마세요. 진심 없는 관심은 부담이 되죠. 안부를 묻는 척하며 자신의 소식을 뽐내거나 비교하려는 마음은 상대도 알아채요.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때론 침묵이 더 진실한 소통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가 가능해요. 정약용이 강진에서 형 정약전을 그리워했듯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어요.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달라요.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죠.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현대 사회에선 형제 관계도 선택의 문제예요. 과거엔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함께였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함께 있고 싶으면 함께,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런 자유 속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서로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한 형제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면 존중하고 다른 형제가 혼자 시간을 좋아해도 존중하세요.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세요. 정약용은 천명과 욕망이 마음속에서 싸운다고 했어요. 형제 관계도 그래요. 형제니까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과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죠.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책감이나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나이 들며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젊을 땐 관계가 중요했지만 나이 들면 건강이나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죠. 이런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정약용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뒤처진다고 했어요. 형제 관계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해요. 혈연은 생물학적 우연일 뿐이에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건 우연이지 평생의 책임은 아니에요. 혈연도 결국 인간관계의 하나일 뿐이에요. 도움이 되고 행복을 주면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해도 괜찮아요. 정약용의 형제들은 각기 다른 재능으로 빛났어요. 정약전은 자연과학, 정약종은 신앙, 정약용은 사회개혁에 힘썼죠. 만약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비교했다면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각자 다른 길에서 재능을 펼쳤기에 역사에 남을 수 있었어요. 형제 간 경쟁심도 관계를 어렵게 해요.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며 자란 형제는 어른이 되어도 서로를 경쟁자로 볼 수 있어요.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효도하는지 비교하는 건 독이 돼요. 경쟁하지 마세요.
각자의 성공 기준은 달라요.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의 차이도 소통을 어렵게 만들죠. 정약용도 관직과 유배지에서 사람들의 다른 태도를 겪었어요. 형제도 예외는 아니에요. 책 많이 읽은 형제와 그렇지 않은 형제 사이엔 벽이 생기죠. 이런 차이를 극복하려 애쓰기보다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정약용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관계가 진짜예요. 종교나 정치적 믿음의 차이도 형제를 갈라놓죠. 정약종의 신앙과 정약용의 개혁은 다른 길이었어요. 이런 차이는 대화로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대화가 갈등을 키우죠. 서로 다른 믿음을 인정하고 그 주제는 피하는 게 좋아요. 생활 방식의 차이도 커요.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형제와 시골에서 느긋하게 사는 형제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바쁜 형제와 여유로운 형제는 시간 맞추기도 힘들죠. 배우자나 조카와의 관계도 복잡해요. 형제 사이는 좋아도 배우자나 조카와 안 맞으면 만남이 어색해져요. 이런 복잡함 때문에 아예 만나지 않게 되기도 하죠. 정약용은 검소한 마음이 덕의 기본이라고 했어요. 형제 관계에서도 과도한 기대를 버리면 더 좋은 관계가 돼요. 드라마 속 화목한 형제 관계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실은 갈등, 질투, 무관심이 섞여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완벽한 관계를 꿈꾸지 말고 평범한 관계도 의미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게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형제 관계에서 생기는 복잡한 감정을 인정하세요. 질투나 실망 같은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누르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걸 믿으세요. 과거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현재의 관계를 규정하진 않아요. 정약용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했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그렇죠. 만나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형제는 형제예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해요. 형제라는 인연 자체가 선물이죠. 나이 들수록 형제가 남이 되는 건 슬픔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변해요. 봄에 함께 꽃 피웠던 형제가 가을엔 각자의 열매를 맺죠.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그 안에서 새 의미를 찾아보세요. 형제가 멀어지는 걸 내 잘못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이 있다면 시간과 상황 때문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자책 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세요. 형제도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모든 관계가 한시적임을 보여줘요. 부모, 부부, 형제 모두 영원하지 않아요. 이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행복을 빌어주세요. 멀리서 안부를 기원하고 가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형제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이게 정약용이 전하는 삶의 지혜예요.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세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축복하는 마음이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따뜻한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나눠주세요.